그러면 이게 식당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양아치 기자들은 그렇다고 쳐. 기업도 그런 거예요. 기자들한테 기업이 돈을 쓰는 거야. 용돈을 주는 거야. 기업들이 용돈을 주고 기사를 쓰게 하는 거야.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를. 그런 새끼들은 진짜 처벌받아 마땅해. 그지? 돈 받고 기사 써주는 새끼들은 잡아가지고요. 정말 이 기자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김영란법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처벌받는 거야. 가령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이 우리나라의 대한언론 기자들 고생한다고 후원금을 보냈다. 기자 뭐 지난번에 뭐 어떤 유명 기자한테 누가 돈을 보냈어? 그거 걸린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할 건 누구든지 기자라는 지위를 사칭해서 기자라는 언론사나 기자를 사칭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거는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그건 김영란법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해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법이야. 그리고 그런 기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기자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야. 언론사 자격을 박탈하고 기자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거야. 그거 김영란법이 아니어도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섞어가지고 언론사나 사립학교 교환들까지 확장시킨다? 뭐 웬 뻘짓거리냐고. 그러면서 실제로 고위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지위를 박탈하고 연금 박탈하고 그런 제도는 없어.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디까지 100만 원을 한정할 것이냐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나쁜 새끼들이죠. 물타기를 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덮어주려는 이 김영란법을 왜곡시키려는 짓거리라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야기. 클라라? 잠깐만 기다려봐. 클라라 얘기하기 전에 간단한 얘기 몇 가지 하고 갈게요. 자, 이 신은미 황선 콘서트. 신은미 황선 콘서트에 대해서 새로운 얘기가 밝혀졌어. 황선은 왜 구속되었는가? 그 기사 봤어요? 예. 그 신은미 콘서트를 주관했던 황선이 구속이 됐어. 그러면 황선은 왜 구속됐는가? 예. 그게 나왔어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좀만 기다려. 클라라 얘기해줄게. 황선은 왜 구속되었을까? 황선의 구속영장 신청서를 들여다보니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4일 오전 0시 32분 구속되었다. 황선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해 검찰은 200페이지가 넘는 구속영장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통일 콘서트와 관련한 혐의 내용은 10페이지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미 통일 콘서트에서 지상 낙원이라는 발언은 없었다라고 공식 확인까지 해 주었다. 뭔 얘기야 지금? 황선이 통일 콘서트를 주도해서 구속됐다고 뉴스에 다 나왔잖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경찰은 통일 콘서트에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라는 발언은 없었다고 공식 확인까지 해줬대. 그럼 왜 구속한 거야? 그렇다면 왜 그녀는 구속되어야 했을까? 그녀의 구속 사유가 궁금하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서 일부를 살펴보았다. 구속영장 신청서를 보면 황선의 통일카페 3회 2부에서 2008년 10월 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절세 위인의 불멸의 통일 영도 업적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나리라는 뭔 말이야? 뭐? 노동신문에 게재된 절세 위인의 불멸의 통일 영도 업적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나리. 그러니까 이게 조국의 푸르른 역사란 뜻인가?
이래갖고 말이 통해야? 응? 라는 사설의 내용을 인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잘 봐요. 뭐요? 2008년 10월 4일, 그러니까 이 황선의 통일카페 3회 2부에서 2008년 10월 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된 이런 사설을 인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구속영장 신청서의 일부이다. 자, 친절하게 도표로 구성해서 노동신문 사설의 일부분과 황선 대표의 멘트가 비슷하다고 밑줄까지 쳐놓았다. 하지만 2항부터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실현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상호 존중과 신뢰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라는 발언은 10월 4일 14선언의 2항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다. 즉 황선이 했던 말은 14선언 2항을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다. 남과 북은 그러니까 이 사설을 인용한 게 아니란 얘기야. 두 번째,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게 14선언 2항의 내용이래. 당시 통일카페에서는 14선언이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외면당한 현실이 안타까워 방송 한 회마다 14선언의 한 조항씩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했다. 통일카페 3회에서는 14선언의 2항을 소개했었고 이는 방송 제목을 봐도 눈에 확 알 수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서 상호 존중과 신뢰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라는 황선 대표의 멘트는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어쩌고저쩌고 하였다는 14선언의 2항을 인용한 것이지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넘어 굳게 단합하여야 한다는 노동신문의 사설을 인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10월 3일날 송출한 생방송에서 10월 4일 노동신문 사설을 인용?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다. 당시 통일카페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송출되었던 프로그램이다. 통일카페 3회는 10월 3일 생방송 1, 2부로 이어서 진행했으며 1부는 10월 4일, 2부는 10월 6일 업로드되었다. 당시 방송을 갈무리한 화면을 보면 왼쪽 상단에 13이라는 방송일자가 출력되어 있다. 방송에서 황선 대표가 14선언 1주년이 내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통일카페 3회가 10월 3일에 방송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10월 3일 생방송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10월 4일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설을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초능력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10월 3일 생방송에서 다음날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인용할 수 있을까?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통일카페 3회 관련 범죄 사실은 방송일자와 내용이라는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식적인 상황이었다면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던 황선 대표는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되었다. 그런데도 의문이 남는다. 왜 그녀는 구속되어야 했을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황선이라는 여자가 2008년 10월 3일에 방송을 한 거야. 그러면서 14선언의 2항을 설명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내용이 다음날 노동신문에 사설로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만 검찰이 이게 14선언의 사설을 인용했다라고 지금 구속을 시킨 거야. 아니 그니까 내가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 내가 옛날에 막 남북관계 비판하면서 북한한테 욕을 했단 말이야. 근데 북한의 노동신문인가 조선중앙통신이 내가 했던 말을 한 달 뒤인가 따라했어. 그래서 내가 너놈 새끼들 나 따라하지 말라고. 기억나요 그거? 내가 했던 말을 한 달 뒤에 똑같이 따라했어. 거의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근데 나더러 막 종북 세력이라는 거 어떤 놈들이 내가 왜 종북이냐? 북한이 날 따라오니까 북한이 북종이다. 그거 기억나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말을 북한이 따라하면 내가 종북 세력 되는 거야. 씨발. 아니 10월 3일날 생방송 내용이
10월 4일에 나온 신문의 사설을 어떻게 인용을 하냐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종망 세력이구나. 북한이 종망 세력 되는 거야? 북한이 종망이다. 기가 막히죠? 아니 10월 3일에 한 생방송에서 어떻게 10월 4일에 나올 사설을 인용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냐고. 뭔 얘기야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 그 황선이 먼저 얘기하고 그걸 노동신문 사설이 받아 쓴 건데, 아니 이게 14선언 2항이라는 같은 조항을 둘이 따로 인용한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10월 3일에 생방송하면서 10월 4일에 나온 사설을 미리 인용했다. 이런. 그러니까 쟤네들은,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의 공안 검찰들은 그 북한과 소위 민주주의자들을 그 신격화해 초능력자로 보는 거야. 초능력자로 보는 게 틀림없어. 지금 뭐 한국의 이 공안검찰이나 그 종박 세력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북한이 못하는 게 없잖아. 그지? 북한이 못하는 게 없어. 우리 한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의 잠수함 전투기술은 세계 최고다. 일본의 말. 우리 한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러시아 퇴역 예비군의 말. 퇴역 예비 장군의 말. 씨발. 우리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어마어마한 거야. 왜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야. 미국이나 비싼 로비스트들한테, 그러니까 비싼 무기 회사에서 최첨단 무기를 사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는 최첨단이야. 어마어마하게 비싸. 유지 관리비만 몇 조 원이 들어 1년에.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가지고도 북한을 못 이긴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쓰기 때문에 그 재래식 무기는 싸서 뭐 몇만 원짜리를 막 수백 발을 쏠 때 우리는 최첨단 무기라서 대응을 못한대. 그러면 여기서 질문. 그럼 그 최첨단 무기 왜 갖고 있냐고. 북한에 단순하고 오래된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그 재래식 무기를, 막을 수 없는 최첨단 무기를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정신교육한다고 너네는 1대1로 붙으면 북한을 못 이긴다는 둥. 그러면서 미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둥. 그런데 미국이 또 종북 세력이라며. NIT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신은미 종북이라고 막 사고 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얘기했어. 그러면 미 국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공식적인 미국 정부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럼 북한도 종북 세력이네. 국가보안법 비판했으니까. 그런데 주한 미군이 있어야 이제 북한을 이긴다며. 뭐라는 거야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1대1로 붙으면 북한군하고 못 이긴다고 그러면서 북짓통일하재. 씨발, 북한이랑 붙으면 진다며. 주한 미군이 꼭 필요하다며. 근데 미국 국무부에서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대. 근데 국가보안법 비판하면 종북 세력이라며. 그럼 미국 국무부가 지금 종북 세력 아니야. 나 진짜 씨발 뭐란 얘기야 지금. 앞뒤가 맞아야지. 앞뒤가. 계속 말 돌리고 지랄들이야 진짜. 그래놓고 말 막히면 어린이집 여교사 폭력 사건, 말 막히면 인질극, 또 말 막히면 클라라. 맨 뉴스로 뉴스 가리기. 김원효식 논리. 안 돼. 그거 말하는 거지. 안 돼. 막 그게 김원효 아니야. 아니 도대체 말이에요. 누가 종북 세력이냐고. 누가 종북 세력이야. 여기 방 수준하고 매니저 수준하고, 매니저 수준이 너무 높죠? 미안해요. 님 수준에 맞는 방으로 가세요. 예.
우리 방 수준하고 매니저 수준하고 에효 따라오기가 힘든 것 같아서 강퇴시켜드렸어요.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방송이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하세요. 바로 조치해드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신은미 황선. 신은미네 외할아버지가 국가보안법 만들었대. 신은미의 그 토크 콘서트 한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수 문학도서로 선정해서 1200개 도서관에 뿌렸던 책이래. 그런데 이제 와서 통진당 해산하고 막 종북머리 쇼하려고 그 책 걷어들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내쫓고 그냥 미국이 뿔난 거 아니야. 감히 미국 시민한테 이런 짓을? 국가보안법 문제 있다고 직격탄 날렸어. 어쩔 거야. 미국 국무부가 종북 세력이냐? 미친놈들 아니야 진짜. 아니 내가 뉴스에 나온 얘기하는데 왜 또 나를 막 개 패고 싶어. 우리 집에 개 없어. 망치로 개 패고 싶다. 그 망치로 망치 개 패고 싶다는데 우리 집엔 개 없어요? 네. 원하면 님 머리를 패세요. 예, 망치로 님 머리를 막 패시면 뭐 망치내 개 패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예. 하던 얘기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 예. 결국 뭔 얘기냐? 근데 이게 말이에요. 사실 이거 이 종북 논쟁 이거 되게 심각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미국 갔다 왔잖아. 너무 갔다 오기 잘한 것 같아.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 사회에서 사실 이게 종북 몰이가요. 안 통할 것 같잖아. 거기 미국 사회에 이민 사회에 있는 그 노인들층 노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통한대.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의 7, 80년대 여기에서 이 독재 정권 못 살겠다 이러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뭐 아메리칸 드림을 통해서 이민 간 사람들, 그때 7,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독재 정권 못 살겠다 해서 간 사람들은 제정신이야. 그런데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간 사람들은 7, 80년대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뭐라 그러나 뻑하면 간첩머리, 뻑하면 빨갱이 그런 걸 보다가 간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종북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쫀대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 문제가 세월호 그 집회가 굉장히 열심히 됐잖아. 그런데 이 세월호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비판하면서 광고를 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박근혜가 미국에 왔을 때 막 가서 항의 시위를 했단 말이야.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부라고. 그랬더니만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그들이 종북 세력이다. 그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야. 그러자 이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어머 저 모임 나가면 종북 세력으로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확 사람들이 위축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세월호 활동을 했던 사람을 이 여자가 LA에 어떤 여자가 있어. 그 여자가 린다하고 문선영이란 여잔데 린다, 리, 문선영 이 여자들이 종북 세력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마스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테러 활동을 지원하는 하마스를 지지하는 집회에 나갔다. 그러면서 막 사진에 동그라미 해갖고 막 그 미국의 박사모들이 퍼뜨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종북 빨갱이라고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은미가 미국에 돌아갈 때도 그 유태인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박사모들이랑 미국판 박사모들이랑 막 그 여자를 공격하고 난동 부리다가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 거야.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허위 사실을 막 사실인 양 퍼돌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자료들을 짜집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예로 이 린다 리라는 여자를 계속 공격하는 박사모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무슨 페이스북인가 뭔가에 글을 쓰면서 뭐 LA에 노길남이라는 언론인이 있대. 근데 이 노길남이라는 언론인이 북한의 김일성 대학을 나온 사람이란 소문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소위 종북 세력이고 이 사람이 이 세사모의 배후 조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무슨 민족통신이라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래. 그래서 세사모 집회를 취재하러 나와서 본 거야.
보고 가서 취재를 한 거야. 그런데 이 노길남이라는 사람이 소위 그 종북 세력이고 이들이 새사모의 자원봉사자다라고 논리를 쫙 피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여자 새사모가 그 지금 이제 이 미국에서 죄 없는 자원봉사자를 종북 세력으로 몰면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라고 자기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빨간색 밑줄을 딱 치고 자원봉사자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이게 바로 노길남이 새사모의 자원봉사자란 증거라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들어. 그 글에 어떤 글을 덧붙였어. 증거사진이라고. 그 밑에 증거사진으로 나온 어떤 여자가 린다 리라는 이 자원봉사자가 종북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글을 쓴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자원봉사자에다 동그라미 쓴 다음에 노길남이라는 김일성 대학 출신의 기자가 김일성 대학 출신의 인물이 새사모의 자원봉사자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쳐갖고 이 여자가 새사모가 인정했다고. 노길남이라는 무슨 나이 많은 언론인이 새사모의 자원봉사자임을 인정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딱 타진뉴스법이라니까. 그게 걔네들의 매뉴얼이야.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한다고.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허위사실들을 유포하고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거야. 지금 봐봐. 황선이 종북 세력이라고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이유가 10월 3일에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야. 10월 3일에 생방송으로 10월 4일에 북한에서 나온 사설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원래 노무현 김정일 사이에서 맺어졌던 14선언의 2항이라는 조항을 설명한 것 뿐이야. 근데 같은 말을 10월 3일에 황선이 방송으로 얘기했고 10월 4일에 북한의 노동신문이 사설에 인용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왜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라며.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란 논리예요. 이게 근본이 뭐냐? 평화통일은 북한이 얘기하는 거라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라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냐? 야, 평화통일이 왜 종북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자,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논리 잘 한번 분석해 봅시다.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래. 그런데 북한은 적화통일을 요구한다며.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을 침공해서 적화통일의 야망을 품고 있다며. 그런데 평화통일을 얘기하는 게 왜 종북이냐고. 누가 설명 좀 해줘 봐봐. 북한은 빨갱이 군대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적화통일을 꿈꾸는 나라라며. 근데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면 종북 세력이래. 말이야, 막걸리야! 아니, 북한은 전쟁을 통한 적화통일을 얘기한다면서 평화통일을 얘기하면 종북 세력이란 말 또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야! 이 새끼들이 진짜 미치겠어 진짜. 그럼 박근혜는 통일은 대박. 박근혜가 종북 세력이야? 아, 그런 뜻이었어? 그럼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떡하겠어. 박근혜더러 종북 세력이라고 그런 거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뭐. 다음 뉴스. 시간이 4시 10분인데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예. 다음 뉴스. 클라라와 기획사 사장 간의 이 고소 고발 논쟁을 다루기 전에 간단히 다른 얘기, 별로 안 중요한 거 조그만 거 하나 다루고 갈게요.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박원순 비리 특위를 만들겠다. 예.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노근이라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그 비리를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게 어제부터 막 논란이 됐어요. 그죠?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나와가지고 막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얘기들이 근거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적이 뭘까? 목적이 뭘까? 왜 이 즈음에 박원순 비리 특위라는 걸 만들었을까? 자, 이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 뭘까?
지금 박근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까 그 비판 여론을 박원순에 대한 그냥 묻지마 왜 폭탄 투어 옛날에 강용석이 했던 짓 강용석이 했던 것처럼 미확인 사실을 막 던지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지금 국민들의 눈을 박근혜에 대한 불만을 박원순에 대한 불만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도 막 언론에다가 소위 허위사실을 막 유포하는 거야. 자기는 책임 안 지잖아. 아무도 걔네들 책임 안 지잖아. 김무성이가 노무현이 NL을 팔아먹었다고 줄줄이 일거댔어. 그거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봐서 아는데 그거 허위사실로 인한 그 후보 비방에 해당해서 징역 8개월이야. 징역 8개월이면 김무성 국회의원 배지 떼야 돼. 그리고 10년 동안 출마 못하는 거야. 선거법 위반은. 선거법 위반 사범은 국회의원 자격 상실이고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 못하는 거야. 박근혜도 마찬가지야. 노무현이 NL을 팔아먹었다? 허위사실이잖아. 또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다른 적이 없는데 그걸로 문재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그것도 마찬가지야. 허위사실로 후보 비방은 징역 8개월형에 처해지고 그 향후 10년 동안 출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당선자는 자격 박탈이고. 그런데 처벌 받았어? 지네끼리 한편이라고 처벌 안 해. 지네끼리 한편이라고 지금 처벌 안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박원순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허위사실 유포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게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막 유포해 놓고 일단 박근혜에 대한 비판만 덮고 가자는 거 아니겠어? 눈 돌리게 하자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하면 안 되냐? 난 아니라고 봐.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판 해야 된다고 봐요.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그런데 증거 없이 말로 그렇게 사람 하나 병신 만들려고 하는 거 그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노무현을 잃어봤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로 미확인 사실로 그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거 사람 하나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용납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시의원 해. 이노근 의원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내놓고 시의원을 하라고. 내 말이 맞지? 박원순이 잘못한 거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캐고 싶으면 국회의원 그만두고 시의원 하면 되잖아. 그지? 망치 부는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그렇게 박원순에 대해서 비리를 조사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그만두고 시의원을 하라고. 그러면 왜 그들은 국회의원들이 하느냐? 시의원은 허위사실 유포하면 잡혀가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그 조항을 가지고 피해가려는 거야. 국회의원은 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미확인 사실을 살포하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난 그렇게 봐. 박원순 비리를 조사하고 싶으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의원들로 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자기 자리가 걸려있고 거짓말하면 잡혀가니까 그 사람들더러 싸우라고 그래. 왜 국회의원들이 나서? 지금 이노근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박근혜 비리를 추적하는 거야.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만들고 거기서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냐 그거 살피는 게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왜 시의원 일을 뺏으려고 그래?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해.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그런 거 특위 좀 만들어. 어? 아니 국회의원은 대통령 감시하는 일이고 시장은 시의원이 감시하는 건데 왜 국회의원이 시의원 일을 해? 그러면 시의원 월급만 받든가. 보좌관들 전부 다 자르고 시의원 월급만 받아. 그럼 내가 또 이해해 줄게. 클라라 얘기 아직 안 했어. 왜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직접 국회 무슨 얘기야? 아, 직접 국회에서 가서 말하지 왜 여기서 방송하냐고. 아, 그거 모르는구나. 새누리당 그 의원들 비서들이 우리 방송 다 모니터링을 해. 청와대에서도 이 방송 봐. 청와대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들이 우리 방송 다 모니터링을 해. 내가 국회에 있는 후보한테 들었는데 새누리당 그 비서진들 중에 비서야 보좌관이야. 하여튼 그 새누리당 직원들 중에 우리 방 팬들이 많대. 우리 방 방송을 열심히 보는 팬들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방송하면 다 들려. 왜 직접 청와대 가서 말 안 하냐? 내가 청와대 갔었지. 내가 청와대 앞에 가서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더라고. 나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 그래서 못 갔어. 내가 청와대 앞에서 방송하려고 막 가는데 경찰들이 다 막고 못 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내용 청와대에서 다 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건 뭐 청와대하고 국회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은 다 봐. 자, 넘어갈게요. 다음 이야기. 자, 주진우 김어준 판결 아까 잠깐 다뤘지만 여러분 지금 프랑스에서 수백만 명이 나와서 아니 유럽에서 수백만 명이 나와서 시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야. 다른 말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은 모두가 반이슬람 시위라고 계속 보도했어요. 그죠? 지금 유럽에서 이 그 시사 주간지가 그러니까 테러당한 다음에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해. 그런데 그 시위가 반이슬람 시위라고 우리나라 조중동이 나서서 앞장서서 보도했어요. 그런데 누가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유럽에서 우리의 투쟁은 반이슬람 투쟁이 아니다. 이슬람을 비판하는 투쟁이 아니라 테러리즘을 비판하는 투쟁이다. 라고 밝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투쟁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거야. 이 자유, 특히 이 유럽인들이 분노한 자유가 뭐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야. 그들의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천박하건 어쩌건 내용이 잘못됐건 어쩌건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는 거야.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잘못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그게 전 세계 민주주의의 근본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 프랑스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프랑스 총리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슬람과 전쟁 아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면 교도소 수감된 이슬람 극단주의자 특별구역으로 격리하고 프랑스 하원 IS 공습작전 연장한 압도적 가결. IS에 대한 공습작전을 연장한다라는 걸 압도적으로 가결했지만 이건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딱 지금 이거 보니까 심각하네. 자, 미니엘 발스 프랑스 총리가 13일 테러리즘과 전쟁을 선포하며 반테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이날 하원 연설에서 우리는 테러리즘, 지하디즘, 즉 이슬람 성전주의, 성전이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야. 지하디즘, 극단주의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라디오 프랑스 앵포가 보도했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는
이슬람이나 이슬람 교도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발스 총리는 이슬람 극단주의와 싸우기 위해 감시와 반테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이 이슬람이나 이슬람 교도들, 그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이슬람을 표방하면서 극단적인 테러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스 총리는 교도소에 수감된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을 특별구역에 격리하는 등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무부 장관에게 새로운 치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17명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들은 교도소에서 급진적으로 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를 상대로 총격 테러를 가해 12명을 살해한 형제 중 셰리프 쿠아치와 파리의 한 유대인 식료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사살된 아메드 쿨리발리 역시 플레레 메로지 교도소에서 복역 중 프랑스의 급진 이슬람주의자로 유명한 드자멜 베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스 총리는 그러나 법을 벗어나는 예외적인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프랑스 유대인들은 프랑스에 머물러 달라고 무슨 얘기야?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이슬람을 적대시하는 이겠지. 프랑스 유대인들은 프랑스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충성 서약을 한 콜리 발리는 지난 9일 유대인 식품점에서 인질극을 벌여 유대인 4명을 살해했다. 그래서 반유대인 정서도 비판했다는 거구나. 프랑스 하원은 이라크 IS 내 공습작전 연장안을 이날 찬성 488표, 반대 1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발스 총리는 IS 공습작전 연장을 촉구하면서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 이 기사에서요,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 나와요. 뭐냐 하면, 봐봐.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그랬죠. 그죠? 먼저 밝힌 건 이 프랑스에서는 반이슬람이 아니다. 이슬람이나 이슬람 교도와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어.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을 적대시하는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 프랑스 유대인들은 프랑스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이게 뭔 얘기야? 내가 뭐라 했어? 내가 월요일날 중요한 얘기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 전 세계의 리더들이, 전 세계의 정치권이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자본으로 후원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요? 내가 월요일날 한 얘기 중에 전 세계 이 정치 지도자들도 사실은 유대인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후원해주니까 정치하는 거거든. 여기도 봐봐.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해라. 그런 얘기는 강조 안 하고 유대인에 대한 그 탄압에 대해서만, 유대인 공격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말이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우리는 반이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정확하게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면 반이슬람도 아니다. 반유대도 아니다. 어떠한 인종차별도 반대한다. 그런 얘기일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기자들이, 한국에 보도하는 애들이 헷갈린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한 건지, 아니면 프랑스의 지도자들도 유대 자본에 의해서 길들여진 건지.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망치 부인 전라도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전라도 사람으로 보여? 난 서울 사람인데. 니들은 누가 똑똑하면 다 전라도 사람인 줄 알더라? 니네들 주장도를 하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게 다 전라도 사람들이야. 이 새끼들. 자, 하던 얘기 마저 하면, 자, 다시 한번 이 뉴스를 보면서 정리할게요. 예, 정리할게요. 이분 학력이 너 학력은 어딘데? 네 학력이 뭔지 먼저 밝혀봐. 너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밝히면 나도 졸업증명서 밝혀줄게. 자, 요점을 정리할게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월요일날 이번
이 프랑스 테러 사건, 자, 프랑스 언론사에 대한 테러, 독일 언론사에 대한 방화가 있었어.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인질극이 벌어진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 그런데 이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거야.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결국 지금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뭐냐면 IS와에 대한 공습전이야. 그런데 그 IS라는 게 뭐야? 이슬람 조직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슬람 테러 조직. 이슬람을 표방한 테러 조직이 IS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그런데 그러면 IS에 대한 공습작전을 할 건데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미국의 부시가 뭐 이라크에 누굴 잡겠다고, 이라크에 그걸 뭐라 그러지? 대량 살상 무기 찾겠다고 7년 동안 이라크의 일반 가정 천막에다가 그 쓸데없는 미사일 다 쏟아부어가지고 미국이 빚더미에 앉은 거 아니야. IS에 대한 공습 작전을 연장한다. 한마디로 IS와의 전쟁이라는 건데 나는 이게 구분이 애매할 거라고 봐요. 정말로 IS를 잡을 거냐? 정말로 IS를 잡을 거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제까지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한다고 15년을 그랬어. 그 미국이 막강한 모든 국민들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모든 국민의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감시 감독한 테러와의 전쟁 15년이야. 왜 뿌리를 못 뽑아? 왜 뿌리를 못 뽑아? 그러더니 드디어 이거 뭐예요? 이 IS라는 그 묘령의 테러 조직을 만들어서 그 테러 조직이 굉장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그 IS를 공격하겠다는 명분인데 IS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 어딨는지 정확히 알아? 그러면 이런 공격을 해서 한 번에 죽일 수 있어?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그거 알죠? 빈라덴이나 후세인을 미국이 키운 거. 빈라덴하고 후세인을 미국이 키웠어. 그 얘기 또 해줄게요. 무슨 얘기냐? 옛날 고래짝에 그 소련하고 미국이 대립하던 시절 중동에는 엄청난 석유가 있잖아. 중동에는 엄청난 석유가 있기 때문에 그 중동의 석유를 차지하는 자가 전 세계의 그 연료시장의 유가를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동을 놓고 미국하고 소련이 계속 경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미국,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아펙크라는 게 만들어져.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산유국 회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중동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생산량과 가격을 자기네들이 정하겠다. 그게 뭐였지 그거? 아이씨, 아페크 아니고 에이펙 아니고 오펙. 미안해, 고마워요. 오페크가 만들어진 거야. 오페크. 오일을 생산하는 조직에서 OPEC, 오페크가 만들어져. 이 오페크가 만들어진 게 70년대예요. 70년대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 미국이 자기네 원유는 쓰지 않고 중동의 원유를 너무 쪽쪽 빨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원유를 지키겠다 이러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자 이 오페크가 만들어지면서 이 중동에 민족주의 정권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네들의 민족을 지키겠다, 자기네들의 민족의 자원을 지키겠다는 권력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자 그 권력들을 비판하는 그 권력을 비판하는 게릴라 부대를 양성을 해. 친미 게릴라들. 그 친미 게릴라 권력이 빈라덴 후세인 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이 중동에 만들어진 민족주의 지도자들은 그 도리어 누구하고? 소련하고 친한 거야. 소련하고 이렇게 친해서, 왜냐면 위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련하고 이 서남아시아가 다 붙어 있어. 중동이 육상으로 다 연결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 지도자들이 소련하고 더 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련하고 친한 민족 지도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키운 게 빈라덴이나 후세인 같은 애라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소련을 죽여버렸잖아. 소련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토사구팽이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키웠던 빈라덴이나 후세인을 잡기 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한다고. 그런 거야. 토사구팽 이야기. 한신이라는 장군을 유방이 통일하는 데 쓰고 죽인 이야기잖아. 그런 것처럼 이 후세인이나 빈라덴을 미국이 80년대에 그 친미, 반민족, 반소련 권력 게릴라 세력으로 키워져 놓고 나중에 소련이 무너져서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빈라덴하고 후세인을 잡아서 권력을 뭐라 그러나 이 테러와의 전쟁의 명분을 삼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들었죠. 후세인이 죽은 시점, 빈라덴의 죽은 시점이 미국의 발표와 다르다. 그런 기사가 났었는데 그거 한번 찾아봐. 후세인이 죽은 시점이랑 그 빈라덴이 죽은 시점이 뭐 미국의 무슨 작전으로 죽였다. 그게 아니라는 뉴스 기사가 나왔었어. 그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테러와의 전쟁이냐. 아니라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게 단지 명분일 수 있다는 거야. 왜? 미국은 일찍이 뭘 했어? 통킹만 사건. 통킹만 사건이 뭐야? 베트남 베트공들이 미군의 전함을 공격해서 죄 없는 미군을 죽였다. 그래서 베트남의 전면 그 불쌍하게 죽어간 미군들의 막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베트남 전쟁을 전면화해야 된다는 막 애국주의를 불러일으켰단 말이야. 그래서 베트남 전쟁을 10년을 했어. 12년인가 했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자작극이었다며. 통킹만 사건이 자작극이었다고. 베트남 전쟁을 하기 위해서 통킹만 사건을 미국이 유도했다는 거야. 그게 95년에 밝혀졌어. 그런 나라야. 그러니 과연 지금 IS라는 테러 조직 정말 잡을 수 있냐고. IS라는 테러 조직을 진짜 실체하냐? 그리고 그 IS라는 테러 조직을 잡을 수는 있냐? 그 IS가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은 누가 되냐? 나는 그걸 계속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IS라는 이 미친 새끼들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 이슬람 세력에 대한, 이슬람 지역에 대한 무지막지한 탄압이 IS라는 애들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야. IS 테러 조직을 잡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슬람 아무데나 폭탄 터뜨리잖아. 공습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공습을 해서 잡았냐고. 못 잡아. 안 잡아. 내가 볼 때 안 잡는 거야. 안 잡으면서 계속 그 존재가 굉장히 무서운 적인 것처럼 계속 부풀리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의 저 발표는 왠지 정직하지 못한 발표로 보여. 즉 프랑스 총리의 말 속에서 정말 유럽의 권력에 유대 자본이 후원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세계 언론이 반이슬람으로 몰고 가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거. 아까 메르켈 총리 기사에서 세계의 이 유대 자본이 돈을 대는 메이저 언론들이 그 지금의 유럽의 시위를,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와 테러에 반대하는 평화 수호 시위를 반이슬람 시위로 몰아가려고 하였으나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서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밝힌 거예요. 자, 그럼 이 메르켈 총리가 누군지 알고 넘어가야 돼.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야. 굉장히 진보적이어서 그 독일의 원자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고 대한에너지로 가는 거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진보적인 지도자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메르켈이 어디 출신이냐? 메르켈이 어디 출신이냐? 동독 출신이야. 메르켈이 동독 출신이라고. 동독에서 태어나 자란 여자야. 그 여자가 지금 독일 전체의 그 총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공산주의에 대한 뭐가 있어? 그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지. 장단점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독일 사람들이 총리로 뽑아줬고, 지금 독일의
그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 신뢰도가 되게 높아요. 그죠? 예.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출신 성분은 동독에서 공산주의권에서 태어났지만 그 과정에서 공산주의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러니 그 독일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럴 때 그 반이슬람 추천합시다 해줘서 고마워요. 반이슬람 그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이 유럽의 요 언론들의 장난을 누가 메르켈 총리가 지금 막아낸 걸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막아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아직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유럽의 지도자들이나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유대 자본이 후원을 해서 그들이 유대인의 입장에 서고 있다라고 비판을 한 다음에 내가 반이슬람이 아닌데 왜 반이슬람으로 몰아가냐고 비판하니까 지금 입장 표현들을 한 거거든요. 더 감시해야 돼요. 더 감시해야 돼. 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고요. 전 세계의 민주주의자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 대처해야 돼. 그래서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전쟁을 막아내는 그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알아듣겠어? 지금 이 세계 권력은 세계 금융 대자본들이 움직이고 있고, 세계 금융 대자본이 특정 권력을 키워주는 거야. 밀어주고 키워주는 거야. 그러면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세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전쟁 위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는 죄 없이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전쟁이 일어나. 내가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말 했더라고. 어젠가 그저께. 전쟁을 통해서 나쁜 놈들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어리석다. 내가 그 얘기했죠. 전쟁을 통해서 나쁜 놈들을 몰아낸다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냐? 전쟁은 나쁜 놈들이 일으키는 거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살아남는 건 나쁜 놈들만이다. 그 얘기 기억나요? 이거 내가 볼 때 이번 주의 주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이거야. 지금 저들이 자기네들의 무한 이익을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막아낼 전세계 민주시민 네트워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쟁을 해서 나쁜 놈을 쓸어낸다 그랬지만 쓸어냈냐고. 못 쓸어냈어. 한 예로 한국전쟁에 김일성과 이승만이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을 했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 김일성, 이승만은 살아남았어요. 죄 없는 남북한 국민들이 다 죽은 거지.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의 공포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전쟁 공포파리에 인질로 잡혀있는 거잖아. 그게 전쟁이야. 그래서 전쟁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김일성과 이승만이 서로 죽이겠다고 시작해서 그 새끼들만 살아남았어. 이승만, 김일성만 살아남은 거야. 그게 전쟁이야. IS와의 전쟁? 이제까지 미국에서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쏟아부었어. 이라크와 이런데. 근데 가서 미사일 쏟아부은 데 가서 찾아보면 죄 애들과 여자들 시체밖에 없어. 거기다가 그들이 쏟아부은 그 포탄이 파괴한 시설은 뭐냐? 불과 몇 달러짜리 천막일 뿐이야. 죄 없는 아이와 여성들이 문제가 있다. 뭔가 이렇게 테러 조직을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리다 죽인 거라니까. 전쟁은 그런 거야. 죄 없고 만만한 다수를, 약한 자들을 다 죽여가지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 옛날에 어떤 정치학자가 얘기한 건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하도 옛날에 읽은 책이라. 역사적으로 정치인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약한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거야. 그리고 인구를 조절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쟁의 목적이 강한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야.
전쟁을 통해 약자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리고 인구를 조절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쓴 책도 있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서운 거야.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이야기로 또 넘어가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으셨어요.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내세우셨는데 선동이 오져요. 아유, 내가 언제 선동했어. 네가 감동한 거지. 왜 네가 흔들려놓고 나한테 지랄이세요. 예. 아니 선동은 무슨 선동이야. 선동이 뭔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무언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썩거리는 거, 그게 선동이야. 뭐 내 말을 듣고 막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썩들썩해? 지가 흔들렸음시롱 나한테 지랄이세요 왜? 자,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야심차게 우리 중산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어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만들겠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건축 규제들을 전부 피하는 엄청난 세금 혜택과 대출 이자까지 혜택을 받는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얼마? 80에서 90만 원 내서 시작한다는 거 아니야. 한 달 임대료가 8, 90만 원. 그러면서 그 임대료가 왜 그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그 아파트라서 그렇대.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럼 중산층은 누구냐? 그랬더니 월급 177만 원부터 581만 원까지 받는 사람이 중산층이래. 우리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월급 177만 원부터 581만 원까지를 받는 모든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우기고 있어.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8, 90만 원짜리를 지금 짓겠다는 거야. 모든 건축 규제나 이런 걸 다 어기는 모든 특혜를 주는, 한마디로 또 건설업자들하고 꿍짝꿍짝해서 프리미엄 커미션 받아먹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이런 날림으로 지어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또 불나고 사고 나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야? 월급 177만 원짜리가 90만 원 주고 살다가 피해 보는 거야. 야! 월급 백지량님, 행복나무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쯤 되면 방폭 자작설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뭐냐, 이렇게 우리가 넋놓고 있다가 당하면 안 되잖아? 가만있어 보자. 저장된 거를, 최근 그림. 제목 없음. 자, 여기 보시면요. 아유, 가만있어 보자. 방송이 폭파된 이유야. 사운드 장치가 없거나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아 방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재생 장치를 확인해 주세요. 아니 내나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사운드 장치가 왜 없어? 자, 그러면 이게 언제 건데? 조금 아까 마지막 채팅창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어요. 170에 80을 내라 닌길이 이 상황에서 사운드 장치가 없거나 사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아 방송을 시작할 수 없다고. 예, 그렇게 방폭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거 8년 했다니까. 이제 9년 차야. 방폭 자작설에 대해서도 완벽한 그 대비가 돼 있잖아. 증거 보자. 내가 아무 때나 증거 보자 그러는 이유가 다 그런 거지. 아유, 잠깐만. 이거 녹화 시간 왔어. 갑자기 화면이 끊겨서 굉장히 당황들 하셨죠? 네, 어서 들어오세요. 제대로들 다 돌아오셨습니까?
예, 제가 한 건 했습니다. 네, 저 중계방을 단일화해 주세요. 한 건 했어요.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예, 왜 이러는가, 몰랐습니다. 예, 떡 먹는 박양님, 빛나는 옥님 감사하고요. 정말 예, 샛별 이등대님, 어이님, 배롱나무님 감사하고요. 자, 이 방폭 처음 보신 분, 그 망치부인 생방송 보면서 방폭을 첫 경험하신 분, 배롱나무님, 뭐 영어 79님, 나무사랑님 감사합니다. 예, 코자자님 감사하고요. 어때요? 방폭을 막 새로 첫 경험하시니까 막 설레이시죠? 네. 이런 것도 있구나. 망치부인이 맨날 방폭 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다.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어때요? 새끈하죠? 예, 미스박 방빼님, 아개꽃님 감사합니다. 네, 자랑스러워라. 네. 그래가지고 그냥 방폭되는 바람에, 방폭이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물음표, 느낌표 많이 쓰지 말랬지. 그럼 블랙이라고. 그럼 대답 안 해준다고. 나가. 자, 방폭이 뭐냐? 방폭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 시스템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어요. 스튜디오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은 플레이어라는 거를 켜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하고 플레이어하고가 연결이 돼요. 아프리카 서버로. 우리가 아프리카 서버로 스튜디오를 쏘면 플레이어로 받아서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스튜디오를 제가 아프리카 서버로 접속하는 그 길을 끊어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 길을 끊어서 이 방송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야. 강제로.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직원들한테 이또 우리 아프리카 사장님도 망치부인의 방폭 사건 알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폭의 원인을 계속 찾은 거야. 없대. 실시간으로 봐도 왜 방폭이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방폭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 왜 그러는지 원인도 몰라. 다만 공통점이 있어. 뭔데? 중요한 얘기할 때 꼭 일어난다. 예, 공시 여행중님, 푸른 하늘님, 상훈 라제님, 잡고 뛰어님, 예, 또 누구야? 마시아님, 이돌람바 무님, 식탁을 함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할 때만 방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건드렸을 때 그때 방폭이 되더라 이거죠. 락걸님, 영어 810님 감사합니다. 누가 방폭할 수 있냐? 해커들이지 뭐. 그 해커 이게 아프리카 방폭시키는 게 그 프로그램이 있대. 아주 그냥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최다 방폭은 날 거라마? 하루에 50몇 번. 예. 하루에 50몇 번씩 방폭된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50몇 번 방폭이 돼가지고 그날 내가 아프리카 방송하고 그때 별풍선 제일 많이 받았을걸? 그때 생긴 전통이잖아. 방폭되면 별풍 쏘기. 50몇 번을 방폭을 시키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때 별풍선을 계속 쏜 거야. 나 그래서 아프리카 방송하고 그날 처음으로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 벌었어. 샛별이 등대님, 장승거리님 감사합니다. 70만 원인가가 이때 들어왔다니까? 내가 아프리카 방송하면서 그 당시에 하루에 뭐 한 달에 100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 별풍선 수입이 있던 때였는데 그날 하루에 70만 원인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애들이 방폭을 쉽게 안 하더라고. 나무사랑님, 잡고 뛰어님, 장승거리님 감사합니다. 지네가 방폭시켜버린 망치부인 돈 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래서 중요할 때 특히 이제 방송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많이 빠졌을 때 그럴 때 방폭을 해. 그래서 망치부인 방송에 맥을 끊으려고. 그래서 요즘에는 생방송을 연장하잖아. 전주먹자님, 더 해피님, 함초롱이님 감사합니다. 아까 3,000명이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폭을 한번 시키면 한 700명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700명을 붙들고 개소리를 하려고 이것들이 이제 방폭을 시키는 거야. 오케이. 예. 세월은 학살님, 눈물 실화님, 함초롱이님 감사하고요. 예. 그럼 아까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어? 구름고개님, 눈물 실화님, 옷장수님도 감사하고요. 어쩔 수 없이 방폭됐으니까 연장해야죠. 3,000명이 올 때까지.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뭐였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 얼마짜리야? 월 임대료 80만원짜리래. 80에서 90. 그런데 그러면 누가 그 돈을 낼 수 있냐 할 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거래. 그래서 우리 정부가 규정한 중산층의 기준을 찾아보니까 177만원부터 581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잡았어. 월급. 그럼 177만원 벌어가지고 8, 90만원을 월세로 내란 얘기야.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지. 지네들에게는 아주 치명적 뉴스야. 왜?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박근혜가 대통령 된 이유가 박정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그 개뻥을 쳐놓고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만든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임기 초에 얘기했어. 안 됐다. 작년에 또 경제개발 계획을 얘기를 했는데 안 됐어. 올해 이름 바꿔갖고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야.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그 중에 새로운 내용이 중산층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이야. 지금 대한민국의 박근혜 지지자들을 등신으로 본 거죠. 이래도 지지할 거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는 말을 가지고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고 경제 문제를 풀어가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어필하고 싶었으나 그 내용이 177만원 벌어서 90만원짜리 임대주택 살아라. 이걸 어떤 사람이 용납하겠냐고. 이걸 어떤 사람들이 용납하겠어. 그래서 박근혜의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천하의 개뻥이라는 거지. 그걸 내가 사실 얘네들이 이걸 덮으려고, 내가 볼 때는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덮으려고 이 유치원 여교사 문제, 인질극 뉴스, 그리고 이 클라라 같은 걸 막 퍼돌리는 것 같아. 왜냐하면 쟤네들한테는 박근혜의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은 되게 중요한 거야.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그 몇 개년 계획이라는 거, 그게 박근혜 신화의 기본이잖아. 바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경제를 살릴 대통령, 경제를 발전시킨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된 거야. 그런데 작년에 내놓은 대책이 뭐였어? 빚 얻어서 집 사라. 욕 바가지로 먹고 올해 새로 내놓은 게 뭐야? 중산층이라면서 177만원 벌어서 90만원짜리 월세 살아라. 그게 경제 대책이야. 이 정도 되면, 사실 지금 50대가 경제 문제에 되게 민감해요. 박근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는데 중요한 역할을 미친 게 50대라 그랬잖아. 기억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50대가 소위 전후세대야. 전후세대. 그래서 전쟁 이후에 그걸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난 게 지금의 50대란 말이야. 근데 그 50대들이 전폭적으로 박근혜를 찍었다는 거야. 근데 바로 이 50대들이 누구냐? 김대중이 되면 좀 달라질까 기대했고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인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박근혜까지 연장해서 찍은 거라고. 그 50대가, 지금 50대는 사실은 뭐에 대한, 경제 문제에 되게 민감해요. 왜냐? 정년 퇴직들을 다 했어. 그래서 자영업이라도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란 이름으로 자영업 돼 쪽쪽 빨아먹히고 갑자기 막 노숙자 직전까지 몰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젊어서 벌어놓은 돈으로 사놓은 집들도 지금 다 묶여있고,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대책으로 빚어서 집 사라. 그 다음에 90만원짜리 월세 살아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 지금 50대가 등신이 아닌데 이걸 지금 경제 대책이라고 내세우는데 지금 우리나라 50대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그러니 어떻게든지 박근혜의 이 임대주택 고액 임대주택은
뉴스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덮고 가야 되는 거야. 아이, 그런데 이 망치년 얘기를 또 얘기를 하네? 얼마나 열받았으면 다급한 마음에 방폭을 시켰겠어. 근데 사실 난 이게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지 몰랐어요. 예. 나는 그 이 임대주택 저기 80만원짜리가 그렇게 중요한 뉴스인지 몰랐어. 방폭시켜서 알았잖아. 방폭시켜서 이게 숨기고 싶은 그들의 비밀이었다는 거. 그걸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중요한 얘기 나오면 잘라라.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 나오면 자르는데 그게 중요한 얘기에서 자르면 그게 티가 나는 걸 걔네들이 모르는 거지. 거기까지는 안 돌아가는 거지. 에이, 와서 댓글 쓰는 거 봐. 그 이해력이 좀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25만원 받고 댓글 쓰지. 안 그러겠어? 머리가 돌아가면 그 시키는 대로 그걸 쓰겠냐고. 판단력이 없는 거야. 방폭 담당한 애들이, 판단력이 없는 거야. 난 이해해. 그 댓글 쓰는 거 봐봐. 엉뚱한 얘기 하잖아. 망치 부인 개노답 그러면서 논리가 없어. 그러면서 쓰는 걸들 봐봐. 그들의 수준으로 이해해줘야죠. 그들도 모두 우리 국민이에요. 넓은 마음으로 품어안고 갑시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 얘기만 더 할게요. 클라라 얘기 기다려봐. 이 클라라가 메인이야. 너 빅뱅 컴백 무대 빅뱅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봤어? 기다려봐 좀. 아, 요즘은 인피니티인가? 인피니티 컴백 무대 하는데 인피니티가 처음부터 나오는 거 봤어? 좀 기다려. 다음 뉴스. 요때 또 방폭될 수 있어요? 예. 또 한 번의 방폭이 기대되는 상황. 뭘까요? 네. 스타벅스 커피를 비롯해서 FTA 이후에 수입되는 물산을 조사했더니 어느 나라가 제일 비쌀까요? 예. FTA 이후에 외국산 농산물 들어온 거 어느 나라가 제일 비쌀까요? 네. 우리나라. 예. 아름다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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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국제호구야. 예.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산 농산물 가격이 제일 비싸. 칠레 와인 제일 비싸고, 이 스타벅스 커피도 제일 비싸고, 그게 뭐, 5가지인가가 우리나라가 1등이라며, 가격. 제일 비싼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이명박이 FTA를 밀어붙이고, 반기문이 FTA를 밀어붙일 때, 기억나죠? 자, 반기문, 김종훈이 FTA를 밀어붙일 때, FTA가 되면,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의 가전제품은 많이 팔려서 우리나라 경제가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며. 씨발. 씨에도 발이 있어요. 이 씨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씨에서 이렇게 발이 나가. 그러면 이제 그 발에서 뿌리가 나고 그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뭐라고요? FTA를 이명박이랑 반기문이 밀어붙이면서 한 얘기가 뭐였냐면, FTA가 진행이 되면 외국산 값싼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자제품이 이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나라에 많이 팔려서 한국 경제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개뻥을 치시더니, 씨발. 씨의 발이 있어. 씨방! 이 씨방이라 하면, 하여튼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히기 위한 식물의 한 구조예요. 예. 도대체 박근혜가 작년에 FTA 몇 개 했어요? 박근혜가 작년 한 해 동안 FTA 4개 맺었잖아. FTA 하면 농수산물이 싸진다며. 물가가 안정된다며.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4개나 막 밀어붙였는데 그 FTA 조항도 몰라. 정부나 국회에서. 모르고 막 맺어버렸어. 아유, 어쩔 거야. 예. 씨방. 야, 씨방! 이 조카 신발! 자, 그러면, 도대체 FTA를 맺었는데, 왜 우리나라 물가가 내려가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국제호구냐? 여기에, 우리나라가 국제호구라 그러면, 외국에 우리가 당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 원가는 굉장히 싸다는 거야. 수입 원가는 칠레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중에서 6만원에 팔리는 와인이 7,000원이래. 7,000원짜리 와인을 65,000원에 팔고 있다는 거야. 스타벅스 가격도 우리나라가 제일 비싼 이유가 뭐 임대료하고 인건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임대료 인건비가 더 비싸대. 그럼 뭐야? 결국은 뭐냐? 이게 FTA가 우리가 뭐라 했어요? FTA는 누구를 위한 거다? 대기업을 위한 거다. 수출입업자들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FTA를 비판하면서 2007년, 2008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결국 FTA는 우리나라 농어민을 죽이고 우리나라 1차 생산자들을 죽인 뒤에 결국은 유통업을 장악한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게 FTA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지금 그게 드러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에 물건이 수입되는 거를요. 대부분 대기업들의 유통망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두 막 그 감동했던 미생의 무역회사. 미생의 무역회사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우리가 미생을 보고 그 상사맨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수출의 역군들 막 이러면서 되게 감동했잖아. 그런데 다른 면으로 소위 그런 무역회사들이요. 이걸 수입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수출만 하는 게 아니야. 상사맨들이 뭐냐? 종합상사하는 게 무역이라고. 결국은 이 FTA 이후에 이런 유통구조에 개입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놈들, 그들이 대기업이라는 거야. 물론 우리 오차장과 그 장그래가 원한 건 아니야. 대기업이 그렇게 기업의 뭐를 우선시하여, 이윤을 우선시하여 무역을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 미생의 박과장 사건 기억나요? 미생의 박과장 사건에서 오차장이 그 박과장의 사업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뭘 했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윤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의심했잖아. 대기업의 생리가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와. 무슨 얘기냐? 무역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는 거야. 무역회사들의 목적이 국민 다수의 물가 안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 종합상사들, 소위 무역회사들의 목적은 회사의 이윤이 목적이야.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FTA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입을 담당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여기서 또 한번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듣지 마세요. 회사마다 종목을 정해줬대. 아무나 경쟁적으로 그 종목을 수입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회사가 독점하게 해준 거야. 이런 이 씨방을 갈라버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물가가 높으냐면 종목별로 그 종목을 한 회사만 독점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수입하는 물건들이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야? 정부가 제도적으로 그런 수입 업체들이 물건을 독점해서 물가를 지들 멋대로 갖고 놀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자본주의야. 그런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런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독과점하는 무역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비싼 거야. 어저께 알았잖아. 변상욱의 기자수첩 들으면서. 방폭 이젠 안 시키네? 혼났나봐? 아까 방폭시키고 나서 혼났구나? 에휴, 어떡하니? 이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박근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작년에는 빚어서서 집사라였고 올해는 177만원 벌어서 90만원짜리 월세 살라는 거야. 그런데 그런 월세 아파트를 지을 때 모든 특혜를 다 준다는 거야. 그린벨트 막 훼손해도 돼. 기가 막히죠? 그게 지금 박근혜식 경제야.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지. 분노하는 게 당연한 거야.
여기서 분노 안 하면 등신인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대법관 문제. 예. 어떤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려면 두 가지가 보장돼야 된다. 하나는 언론의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또 하나는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상당히 많은 분야가 종박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하여 판결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라 그랬죠. 자, 이번에 또 대법관을 대법관 후보를 3명으로 압축을 했는데 다양성 있게 골랐다 그러지만 순 개뻥이다. 또 종박으로 뽑고 있다. 예. 또 종박, 종새누리 편향적 새누리 편향적 판사를 3명을 놓고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후보라고 우기고 있는 중이야. 누가 되든 국민 편이 아닌 애들. 지금 이제 이 대법관이 이명박 때 대법관이 한번 바뀌었는데 그 바뀐 대법관이 한 짓이 뭐냐. 그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자기 말 잘 듣는 판사한테 몰아주기. 그리고 형량을 높이라고 압박하기. 그런 거 했던 사람이야. 그게 지금 판사의 양심을 권력으로 찍어 누른 인간이 대법관이었다고, 이명박 때. 그 사람이 나가고 지금 새로 뽑는 대법관인데 또 그 지랄하고 있어 지금. 이쯤 되면 국민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됐죠. 자, 그러면 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오늘의 메인 클라라 사건. 이 클라라 사건 핵심이 뭡니까? 클라라 사건의 핵심이 뭘까요? 연예기획사의 횡포라는 거죠. 이 연예기획사의 횡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라라는 애가 그 코리아나 딸이잖아. 88 올림픽 때 나와서 노래 불렀던 당황스러웠던 그 가수들, 그 코리아나의 남자 딸이야. 그래서 얘가 나왔는데 이제까지 별로 안 떴어. 그러다 요즘에 좀 떠. 요즘에 좀 클라라가 많이 떴어. 근데 주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떴어. 그 주로 노이즈 마케팅으로 떴던 게 클라라라는 가수인데, 얘가 이제 가수냐 배우냐가 애매해. 가수라고 하기엔 노래를 못하고 배우라고 하기에는 연기를 못하는데 좌우지간 둘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얘가 요즘에 계속해서 솔직히 클라라가 논쟁이 된 게 꽤 됐어요. 클라라라는 애에 대해서 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한 2-3달 돼. 이 2-3달 전부터 클라라에 대해서 막 그 안티팬들이 생겼어. 안티팬들이 생겨가지고 막 그 욕을 달고 다닌 거야. 클라라를 이제 띄우려고. 그러니까 그 띄우려고 그래, 내가 볼 때 띄우려고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클라라를 왜 띄우려고 했느냐. 스타를 만들어야 스캔들이 되잖아. 여러분 느꼈죠? 근데 까는 내용이 별게 없어. 그지? 그 클라라에 대해서 2-3달 전부터 이제 막 까는 내용들이 올라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괜히 이 애를 막 띄우고 막 그 까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클라라가 한번 터질 거다. 우리 딸한테 그랬어. 클라라 스캔들이 한번 터질 거다. 이번이 그 스캔들 터지는 거야. 내가 볼 때 클라라는요, 준비된 스캔들이에요. 조직적으로 준비된 스캔들. 사실 그 클라라라는 애가 뜰 저기가 없어. 뜰 게 없는데 2-3달 전부터 코리아나 딸이다라는 얘기가 막 돌더라고.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 클라라라는 애를 막 알리는 거야. 왜냐, 클라라라는 애가 사실 별로 이렇게 개성 있는 얼굴이 아니야. 그래서 클라라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가지고 클라라에 대해서 2-3달 전부터 코리아나 딸이란 얘기를 막 퍼뜨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지. 저 코리아나 딸이라는 걸 퍼돌린다는 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요소를 이게 쓰는 거잖아.
아, 이게 준비된 기획 스캔들일 거라고 난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거 곧 터질 거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딱 엄마 클라라 터졌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클라라라는 여자가 지금 스캔들 별 내용 없어. 별 내용 없어. 기획사는 클라라가 수시로 계약을 위반했다. 클라라는 기획사 사장이 성적인 압박을 가했다. 성적으로 자기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서로 그러고 있는 거야. 일상적인 얘기죠. 기획사에서 여성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에 그냥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이 얘기는 뭐야? 대충 합의 보고 끝날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는 내가 볼 때 대충 합의 보고 끝날 수 있는 수준이야. 이렇게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라고. 근데 클라라 아니 여러분 이 정도는 뭐 여자 연예인이 기획사 대표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그럼 뭐 만졌냐? 아니야 말로 몇 마디 했대. 정말 이게 스캔들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클라라 떠들고 다녀. 이쯤 되면 감이 딱 오지 않습니까? 준비된 스캔들이다. 이거는 내상이 깊지 않은, 결과적으로 후폭풍이 크지 않은, 결국은 클라라 띄우기의 일종이다. 지난번에 그 왜 에일리 속옷 노출, 에일리 노출 사건이랑 에일리였나? 왜 뭐 그 노출 사건 있었잖아. 그래갖고 그 사진을 딱 떴는데 내가 딱 보고 뭐라 했어? 이건 홍보용인데. 노출 스캔들이라고 난리가 났었어. 근데 망치분이 딱 보자마자 뭐라 했어요? 아, 요거는 홍보용 사진인데? 알고 보니까 속옷 광고 하려고 찍었던 사진을 노출이라고. 아유, 우리 작작 좀 하자. 응. 야, 속옷 광고 하려고 찍었던 걸 무슨 노출 사고라고 그래. 뿌린 거지. 응? 에일리 몸매 이쁘다 뿌린 거지. 그걸 무슨 노출 사고라고 그렇게 어설픈. 나중에 바로 인정했잖아요. 내가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홍보용인데? 라고 얘기를 하자. 그날 한 2-3시간 뒤에 맞다 그거 저기 속옷 저기 광고 하려고 찍은 거다. 왜들 이래. 특징이 없는 여자 연예인을 그 아버지를 막 유명한 아버지를 띄워서 팔려고 그랬는데 왜 클라라가 안 막혔냐? 왜 클라라가 안 먹혔냐? 기본적으로 지금 20, 30대가 코리아나를 몰라. 클라라 스캔들이 실패한 이후 첫 번째. 지금 20, 30대는 코리아나를 몰라. 그래서 이게 파장이 없는 거야. 일단 클라라도 모르는데 클라라 아버지도 몰라. 근데 클라라를 막 띄워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아버지까지 붙였어. 근데 이게 그 50대 이상은 알아도, 그러니까 내 나이 때 이상은 알아. 88 올림픽을 기억하는, 88 올림픽의 코리아나라는 가수를 기억하는 40대 후반 이상은 알아도 40대 중반 밑은 코리아나 몰라. 그치? 88 올림픽을 아는, 그 당시에 코리아나라는 가수를 아는 세대가 내 나이 때야. 내 나이 때 이상만 알아. 내 나이 때 이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손에 손잡고를 부른, 그러니까 안 먹히는 스캔들인데 오죽 안 먹히면 그랬겠어. 오죽 안 먹히면 그 클라라까지 팔았겠어. 근데 나는 이번 게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노이즈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요 둘 다 피해가 없어. 소속 기획사도 이번 스캔들로 상처받을 게 없고, 뭐 만지거나 뭐 술 주무르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뭐 강간을 하거나. 그냥 말로 했단 얘기야. 그 정도면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그 정도는 용인돼. 또 클라라라는 애가 이번 사건이 마무리가 됐을 때 얘가 뭐라고? 자신에게 성적인 어떤 압력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미국에서 자란 아이. 굉장히 자기 주체의식이 강한 아이로 이게 결론 지어질 수 있는, 물론 끝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건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스캔들이 아니라 노이즈 마케팅이라.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요. 띄우기 위한 마케팅이지, 이건 스캔들 아니다. 그러니 클라라를 외치고 다니는, 벗들이요. 그거 안 먹힌다. 그거 안 먹힌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클라라를 띄우려면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해야 돼. 노래를 잘하든가 연기를 잘하든가. 그래야 배우 클라라라고 까든지 가수 클라라라고 까든지. 가수인데 노래가 안 되고 배우인데 연기가 안 되면 이건 스캔들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게 기본이야. 너네 그거 연습도 안 해? 아, 요즘 애들 가만 보면 어떻게 그 스캔들 제조팀도 좀 후진 것 같아. 애들이 수준이 떨어져. 옛날하고 많이 떨어져.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클라라가 가수냐? 그러니까 가수로 데뷔를 했대. 근데 안 떠갖고 연기를 했어. 태지라는 드라마에 나왔어. 윤종신을 쫓아다녔던가? 뭐 누구 쫓아다니는 역할로 나왔던 애 걔가 클라라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안 뜨게 생긴 그런 상황인데 이상하게 클라라를 그냥 근데 배우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연기가 배우는 아니던데. 모델이야? 개그맨? 뭐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종목이 뭐야? 주종목이 뭐야?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이거 정말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봐.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보고 거기에 그걸 뿌리고 다니는 애들이 누구야? 내가 볼 때 클라라를 뿌리고 다니는 애들.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소위 댓글원이야. 클라라는 지금 댓글원에서 키우고 있는 애라고 보여. 예. 클라라는 댓글원에서 키우고 있는 거야. 예. 장기적 스캔들 제조를 위해서 지금 키워주고 있다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오늘의 메인 뉴스까지 끝났어요. 자, 오늘은 방폭 때문에 그 방송을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국정원에서 한 방폭이 아니라, 국정원이 아니라 댓글원에서 한 방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녹화 파일이 길어지면서 나타난 방폭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어저께도 방폭이 됐어야 됐겠죠? 안 됐다는 거죠. 예.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면서 방폭이 되는 거라면, 시스템 오류라면 어저께도 방폭이 돼야 되고 그저께도 돼야 되는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방폭이 계속해서 만약에 매일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게 시스템 오류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어저께랑 그저께는 전부 다 두 개 파일이 다 됐는데 왜 지난번에 언제였니? 1번 있었던 거. 녹색 옷 입을 때였나? 언제였나? 지난주였나? 지난주였다. 이번 주냐? 6일날 파일이 1번이야. 그날 방폭되고 오늘 처음 방폭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스템 오류는 아닌 것 같고, 시스템 오류를 빙자한 방폭이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자, 질문 5, 4, 3, 2, 1. 예, 질문이 없군요. 예,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 방송은,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볼만 하셨나요? 네. 뭐, 이병헌 사건도 별거 없잖아. 괜히 그 이병헌한테 시비 걸었던 여자들에 대해서 신상 털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병헌 얘기는 내일 해줄게요. 내일이 1월 16일 망치부인 방송 8주년. 자,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오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초콜릿과 스티커와 별풍선은 망치부인의 방송과 방송 제작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불러서 감사 인사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 못 드린 점 죄송하고요. 오늘 또 추천해주신 3690
3692분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어디야? 예, 나도 알자님 어떡하면 좋아. 우리 방에는 안타까운 규정이 있습니다. 예,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하는 관계로 101개 이상 별풍선을 쏘면 감사의 벙어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눈치껏 쪼개서 쏴주시면 못 본 척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망치 부인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 많이 쏘는 사람한테만 막 마음이 갈까봐, 그래서 제가 별풍선을 100개 이하로만 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돈에 눈이 어두워서 목표와 방향을 잃을까봐 제 자신을 못 믿어서 만든 제도니까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폭돼서 후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천해주신 3786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8주년 기념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예, 망치 부인의 8주년 기념 생방송 내일 몇 시에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2시야. 일단 2시에 시작해서 방송 8주년 기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내가 마음에 뭔가 동해가지고 뭔가 다른 이벤트를 할지도 몰라. 근데 아직은 자신이 없어. 건강 상태가 너무나 후지기 때문에 막 입술이 다 부릅뜨고 입안이 막 다 터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 상황 봐서 이벤트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내일 나도 알자님 감사합니다. 예, 내일 나머지 방송 할게요.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후원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추천해주신 3807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비곰님, 풍행국님, 세월호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녹화 녹음 뜨셔서 이걸 유튜브와 팟빵으로 보내주시는 바람에 망치 부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인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런치님, 비사랑님, 나무사랑님을 비롯해서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다. 원래 세상에는 길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가고 100사람이 가고 10,000사람이 가서 길이 되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10,000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리의 소망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갑시다. 끝까지 함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내일 낮 2시에 만나요.